오늘 2023년 10월 18일 포트폴리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호 권장입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송출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지난 여름에 어머님들이랑 예비생들 쭉 들어왔을 때 상담하면서 처음으로 프리어를 모르고 다른 학원 등록하려다가 어제 알았어요 하시는 분을 뵀어요. 이제 정보를 계속 유튜브에서 얻으시다 보니까 프리어를 못 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정보를 좀 더 드릴 수 있는 채널을 좀 확보해보자 해서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기존에 제가 상해, 지난 여름 겨울 상해랑 청도, 하노이, 호치민 이렇게 설명회를 다녔던 영상들이 짧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수년 전부터 찍어왔던 합격생들의 영상, 그리고 이제 곧 올해 합격한 합격생들의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채널 구독해 주셨다가 아이들의 정보나 그림 이런 것들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쇼라 그러고 재원생들만을 어머님들을 한정해서 이제 연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설명회를 하면 항상 매해 100%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때도 그렇고 전년도에 잘 됐던 작품을 가지고 이후년도에 출장을 간다거나, 그리고 합격생 재연작을 보여드릴 때 이전 연도 그림을 가지고 하거나 그러는 일이 없거든요. 저희는 매해 100% 새로운 그림으로 공개를 해요. 이제 오늘 나왔던 이 작품들도 이후에 그린섬 재원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때는 또 한 번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회를 제가 지난번 하노이 설명회 갔다 와서 어머님들께서 어떻게요? 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왜냐면 완성된 작품은 저렇게 너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여기서 하는 작품은 이 지경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난 심지어 여기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과정이라서 제가 재원생들만 보시고 좀 좋은 정보를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어머님들만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작년 이제 설명회 때 보시고 이제 지금 설명회를 보시면 그림의 퀄리티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2023학번 학생들을 배출할 때는 저희 포트폴리오가 좀 과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해야 되죠? 선생들의 손을 너무 많이 탄 느낌. 그런데 지금 24학번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없애고 학생이 정말 오래 그리면 만들 수 있는 작품, 학생이 접할 수 있는 재료로 끊임없이 그리면 되는 작품들, 그리고 감각이 좋은 학생들, 보고 본 것을 정확히 그리면 그려낼 수 있는 그림들로 포커스를 이번에는 바꿨어요. 그래서 또 전년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도 이 방향으로 그림을 하면, 포트폴리오를 하면 또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년에 진행을 할 때는 지금 어머님들, 담임 학생들, 몇몇의 고3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완성 촬영본을 받고 계실 거예요. 요 작품들 보면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합격의 기준이 되는 그림의 수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작년에 보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리고 교수들이 그동안 보지 않았던 방향으로 포커스를 계속 바꿔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 좋은 합격 결과가 나오는 올해도 거예요. 변함없이 국민대학교 7명 합격, 3년 특례 7명 합격됐고요. 12년 특례 전부 합격이 됐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10대1 경쟁률 넘는데 저희 지금 올해까지 5년째죠. 5년째 지금 그린섬에서 합격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포트폴리오의 방향과 포커스, 그리고 어떤 식의 어떤 작품을 그 학과에서 원하는지, 그 내용을 좀 외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긴 어려운 얘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그림의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지되 이 수준 이상으로 항상 완성은 해야 돼요. 적어도 이 수준까지 퀄리티는 높여야 되고, 다만 그 방향성을 바꿔갈 뿐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면접이 항상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근데 사실 면접의 수준은 해마다 조금씩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빨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이런 학생들을 오래 대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점점 더 묻고 싶어지는 게 입시에 필요한 내용을 벗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전부 포트폴리오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포트폴리오 준비는 이러하게 돼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준비가 돼요. 각각의 대학별로
서울대부터 고대, 국민대, 건대, 성신, 한성, 수원, 가천, 과기대까지. 이 내용은 지금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입시생 어머님들도 사실은 지금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내년에 봄에 되면 이제 각 학교별 전형 쫙 정리해 드리면서 그때 자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포트폴리오 10점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시 때까지 포트폴리오 10점 잘 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준비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올해 입시에서 좀 변화된 게 이제 서울대가 기존에는 20페이지 이내로 포트폴리오를 했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그래서 야심차게 애들이 고대, 국민대 10점 준비된 걸로 서울대를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서울대는 20페이지까지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보내고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고 건대 같은 경우는 작품의 설명에 100자 설명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아이들 면접 준비하다 보면 면접 준비해서 나온 텍스트를 간추려서 넣게 돼요,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이 부분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학생들도. 그리고 100자 내외라 그러지만 건대의 특징이 파일로 올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출력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100자가 넘어도 그 글자를 다 세보진 않아요. 그렇게 되고 성신여대가 이제 제작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고2, 고1 학부모님들 정도면 처음 상담 오실 때 이제 애들 그림 시키면서 성신여대가 이러이러하니 요때 딱 그러세요.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대요. 성신여대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신여대가 그렇게 우리가 걸러서 가지 않아야 될 학교는 아니에요.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 학원에 계셔서 준비하시는 몇 작품들 있더라도 꼭 중간에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에도 남학생들은 이 과정이 없어요. 남학생들은 놀랍게도 정말 과정을 하나도 안 찍죠. 그러면서 집에 하나도 안 보여드리죠. 가끔 남학생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림은 그리고 오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공유를 드리고 하더라도 남자애들은 정말 그 자기 작품을 그렇게 막 사진을 찍어가면서 뭐 이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 면접이랑 현장 실기가 있는데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국민대 유형의 면접, 국민대와 건대와 고대와 성신여대와 한성대, 가천대까지 모두 동일한 면접이죠. 포트폴리오 면접이요. 거기에 이제 공통 문제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인데 국민대가 공통 면접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성신여대가 주어져요. 성신여대는 현대미술의 위상이라 전에 학과 지원 동기나 내가 해봤던 학교 활동들 이런 것들을 20분 동안 손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누락시켜 놨는데요. 생기부나 동아리 활동 위주의 면접을 하는 상명대가 있고요. 학교에서 그룹 활동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서울대가 코로나 때 이후로 한 4년 정도 현장 실기가 없었죠. 현장 실기가 있다고 항상 입시 요강에는 발표가 되고 일주일 전에 공지가 될 때 줌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서울대가 현장 실기가 부활이 됐고요. 저희도 이제 현장 실기가 없는 기간 동안은 지원을 하는 학생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올해 시험 출제 나온 거 보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12년 특례 아이들 중에 성적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여기서 그다지 높지 않아도는 지난 4년 동안 줌으로 면접을 할 때는 1단계 커트에서 내신 3.8 뭐 IB 점수 40점 이상으로 커트가 막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어도 국제 한국학교 기준으로 90점 이상의 서류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 우월한 성적표와 여기에서 플러스 우월한 현장 실기. 서울대가 현장 실기를 시작했다는 거는 포트폴리오와 면접과 성적과 현장 실기를 뒷받침하는 면접과 성적을 가지고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는 실기력을 가지고 좀 도전해봄직한 학교고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주시는 연락이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하나요? 선생님 학원은 다니는데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이유가 보니까 1학년으로 영국 귀국하신 분들은 봐야 된다고 해서 지필학원을 봤더니 반이 개설이 안 돼 있대. 아직은 안 받아주거든요. 지필학원들은 당해년도 입시가 끝나야 그 다음 년도 입시생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면 토플 공부하고 있어봐요. 영어는 토플로 하고 국어는 수능 공부로 준비하다가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1학년 어머님들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학교에 영국 입국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아보면 막 애들은 다 입시 모드인데
하는데 나는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마지막 면접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가 이론과 내용을 전부 다 맡아서 하는 수업은 12월 초나 돼야 공지를 드릴 것 같아요. 큰 걱정 없이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 이제 내년에 3학년 되는 영구 입국한 3학년 학생들, 또 해외에 있어서 12학년 1학기를 시작했던 한 학생들은 지금부터는 지필 공부랑, 그리고 서류 학교들을 병행하시는 친구들은 내신 관리 이렇게 잘 진행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국민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작품을 학생들별로 과정작과 함께, 오히려 어머님들은 과정작에 포커스를 두시고, 우리의 그림이, 내가 지금 학원에서 지난 겨울방학에 가이드북 나갔죠? 학생들 진행했던 내용 다 전달을 드렸는데 그 그림이 얘 과정작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하면 입시 때 적어도 이 정도의 그림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각디자인 합격한 학생이에요. 작년에도 올해도 저희가 시각디자인과를 합격을 시켰는데요. 이 친구는 이집트에 있다가 경기도 화성으로 영구 입국을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이렇게 발령이 다시 한국으로 떨어지시는 어머님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학원은 다 강남에 있고, 국민대의 특징이죠. CD과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이패드,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크리에이터 요새 애들이 많이 쓰는 로 학생이 이제 고대랑 국민대 CD과를 동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국민대 제출하는 10장의 작품을 기초 작업을 물감으로 해서 리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100% 다 컴퓨터로 작업을 했던,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던 친구고요. 이 앞에 이제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오픈 AI, 챗 GPT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주제가 국민대 공통문제로 나왔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국민대의 공통문제 흐름이 이렇죠. 환경과 인간과 자연과 문화, 이것들 중에 디자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게 한 10년 전쯤의 문제고,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디자이너를 많이 뽑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후에는 디자인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미성,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효율성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신미성이란 단어를 몰랐던 12년 학생들, 또 유효하다라는 단어를 몰랐던 12년 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디자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라는 그 흐름에 따라 가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공통문제 뭐 나올까요? 저희 면접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 그냥 챗 GPT 말고 없죠. 그거 말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이제 오전 오후로 나뉘면 이쑤시개 문제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이쑤시개에 있어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 나와도 담담히 풀 수 있도록 면접 준비를 해서 잘 보내요. 그렇게 되고, 이 친구는 자기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내용을 작품에 좀 많이 담아냈어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국민대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데 선발을 할 때 사실 안타깝게 들어온 학생들, 문화적으로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있다 온 학생들이나 한국과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접했던 학생들을 선호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7번에 보면 키오스크라는 작품은 왜 미로인가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그네라는 작품은 시사 비판적인 작품인가요? 자화상적인 작품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국민대 갈 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다 너무 고민을 하세요. 그 입시 요강상에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텍스트도 넣지 않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다르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너는 제목 써가, 너는 좀 작품 설명도 좀 써가, 너는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 너는 유강에 뽑아, 무강에 뽑아, 이런 걸 다 조절을 하는데, 작품 제목을 써서 주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하세요. 학교에서 이런 거 있으면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부정행위라고 그랬는데 이거 꼭 넣어가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작품이고요. 지구온난화로 왼쪽에 있는 파란 작품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되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인데, 고래도 떠다니고 아이가 모닥불도 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올해 초에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영화 나오기 전에 학생은 만들었던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 보고 그 영화가 딱 생각났거든요. 그 학생치고는 되게 작품도 시사적인 자판기에서 이 아저씨가 자신의 외모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프로크리에이터로 만들었고요. 성형 자판기라는
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외모 지상주의가 홍대에서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그 여자가 어떤 작품에서 본인의 외모가 너무 뚱뚱하고 막 이러한 외모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작품을 보여주고 시대의 흐름별로 이 여성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 그러한 주제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프로크리에이터로 작업한 작품이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해양 쓰레기가 넘쳐나는 바다 앞에서 인간의 마지막 생을 하는 이런 식사하는 약간은 바니타스와 같기도 했어요. 어두운 그림인데 이 학생의 새 작품이 아이패드로 그려낸 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전년에 붙었던 그래픽으로 그렸던 친구하고는 작품의 성향이 확연히 달라요. 전년에는 일러스트를 조금 더 강하게 뽑아내는 일본식 단단한 디자인을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러한 환상적인 배달의 문화를 겪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하면서 이제 신전에서 마라탕을 배달해서 먹는 이 배달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살던 나라의 경험과 융합시켜서 만든 작품이에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후에 제가 과정작이 있는 작품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색연필을 쓴다는 게 연필과 색연필 수채가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색연필이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선생들의 손을 한번 거치면 조금 단단하게 잘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은 색연필을 가지고 진한 색감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이 좀 벙벙하게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도 리터치하고 수채를 좀 병행해서 쓴다거나 광대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광대가 낮에 내내 광대의 삶을 살다가 그 휴식을 하는 시간에도 자기의 휴식하는 모습마저 보여줘야 하는 그 출구가 없는 피에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작품 하면서 이 친구랑 면접을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노래하고 공연하고 드라마, 영화들로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개인적인 삶까지 드러내고 살아야 시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 광대도 자신의 쉼마저도 이렇게 구경거리로 흘러가야 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되게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들을 했던 학생이에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살았던 문화에 대한 문화권의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 구도가 이상해도 돼, 주제가 조금 어긋나도 돼, 근데 못 그리면 안 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그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림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여자 하나만 그렸는데 그냥 이렇게 뚱 그린 거잖아. 잘 그렸잖아요. 잘 그리면 돼요. 모든 그림은 어쨌든 잘 그려야 되고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율이 이상해 보면 일반인이 봐도 눈 이상한데? 코 삐뚤어졌는데? 내가 어딘가 이렇게 조금 삐리리한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비춰진 모습이 그 이슬람 문화권의 히잡 말고 니캅이라 그러나 쫙 씌워져 있는 거 있죠. 근데 가운데 이렇게 줄이 간 니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벗었을 때 빛이 들어오는 모습, 딱 그 니캅의 영역 안에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여자를 표현을 해준 학생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뽑아냈구나 했던 작품이고, 이건 이제 100% 수채화로 했던 작품인데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작품들이랑 이 작품들이랑 작품의 수준이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는 건 너무 잘했어. 근데 수채화로 했더니 작업의 수준이 확 떨어져.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이것을 아이패드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다만 도구로만 사용하고 나의 예술적 감각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 쓸 줄 알아야 같이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기본적인 그림의 수준과 이 컴퓨터로 하는 작품의 수준이 딱 맞아야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좀 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는,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정도일 때 낼 수 있죠. 내가 그림으로 이만큼 그리는데 뭐 패드로 그림은 너무 못 그려, 일러스트는 더 못해, 이러면 안 내야죠. 그건 대학 가서 배워야죠. 그렇게 되고요. 해파리를 전깃줄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도시를 뒤덮고 있는 전깃줄, 그 전선들이 도시에 꽉 메우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도심 속에 있는 전깃줄.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네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아이들의 무력함. 이게 이제 앞에 면접 때 제가 6번 보셨냐고 했던 작품인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 작품 보고 질문 주셨던 게 이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시사적인 작품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이 교수님들께서 작품을 보시고 이 작품은 뭐예요? 라고 묻지 않고 이 작품을 자신을 그린 작품이냐 시사적인 작품이냐라고 물어주신다는 거는 내 작품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작품에 관심을 있게 넘겨보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되게 좋은 사인이죠. 그런 작품이고요. 그 오른쪽 작품은 사실 이제 이해가 오래 걸렸어요. 딱 보다가 저기 있는 영수증을 보고 이게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키오스크래요. 이제 구입하고 뭐 무인 결제하고 주문하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편한 과정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위로 같은, 할머니들 이 앞에서 많이 서 계시잖아요. 저도 종종 배고파서 막 빨리 배고파서 뭐 먹으러 딱 식당 갔는데 거기서 키오스크 있으면 한숨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 심정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작품이에요. 그리고 소묘, 이제 다음에도 보이면서 항상 강조 드릴 건데 국민대학교에서 잘 그린 소묘 한 장씩 끼어 있는 거 좋아하죠. 근데 모든 학생이 잘 그린 소묘를 또 한 장씩 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묘 작품을 워낙 좋아하는, 입시가 변하는 과정에 정물 소묘를 끝까지 유지했던 학교가 국민대이기 때문에 국민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근간이 소묘가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학교예요. 공간 디자인과 그림섬이 잘 보내는 학과죠. 공간 디자인학과 계속 합격을 하고 있고, 정말 공간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디자인과 지원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사실 조금 어려운 친구예요. 거의 10년, 11년을 중국에서 살았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국제학교나 한국국제학교를 다니지 않고 중국에 있는 위해 무슨 실험 무슨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들었고, 또 끝까지 학교 성적은 되게 잘 나왔던 친구인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착각과 저의 착각이 비슷하죠. 잘한다고 하니까 저도 잘하는 줄 알고, 어머님들은 학교에서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아는데 이 학교의 정원이 너무 적은 학교. 이 친구가 다른 학교에 갔었어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학생 전체 인원이 적은 학교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는 거는 사실 입학할 때 큰 메리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3년 특례다 보니까는 국어와 영어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 학교도 안 다녔고 국제학교도 안 다니다 보니까 영어와 국어가 다 안 되는 거죠. 학교 내신은 너무너무 잘 받아왔고. 그런데 입학 정원이 적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의 서류 전형 학교를 병행을 하기에는 서류가 밀려요. 그런 뭐 인터내셔널 다닐 친구, 뭐 영국 학교, 미국 학교 다닌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뭐 SAT를 가져온다거나 토플 점수를 가져오는 친구들에 비해서 서류가 딱 밀려요. 그러면 이제 지필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10년간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가 다 약한 거예요. 2년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지필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꽤나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에는 입시 막판에 지원 전략을 짜다가 홍대를 포기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한테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포트폴리오인데 최종적인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성적 하나 잘한다, 뭐 하나 잘한다로 모든 걸 올인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고3으로 올라가는 해, 그러니까 입시 보는 당해년도 1월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략적으로 좀 걸릴 걸 걸러주고 학생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면접을 처음 했는데 이 친구가 아까 시각 디자인 면접이랑은 좀 달라요. 이 친구는 그냥 왜 공간 디자인이 하고 싶은지의 얘기로 줄줄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1번 문제는 제가 이걸 어제 살짝 고칠까 하다가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이시니까. 근데 1번 문제 보면 문제와 답이 맞지가 않아요. 저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얘는 1인 가구로 인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공통 문제에서 이렇게 버벅대고 망치는 애들은 상당히 많아요. 긴장도 했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정리가 안 된 채로 포트폴리오 들고 면접장 들어가서 앉아서 제출하고 앉아서 첫 번째 문제 얘기해보세요 하는데 부황부황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잘 풀어내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워낙 성실한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잘 봐주시고 합격을 했죠. 두 개 다 자아 성찰에 관련된 문 밖을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빚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이 물로 계속 채워져가는 이런 모습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 수채화로 그린 거, 수채화를 색연필이요. 색연필로 그린 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소묘 작품인데 제가 저 왼쪽 소묘 작품을 1월 달에 봤을 때 얘가 23년 7월에 입시를 했으니까 23년 1월에 제가 겨울 면접 특강을 할 때 저 작품의 중간 작품을 보고 와 진짜 나 대학 드디어 떨어뜨리는구나 얘를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린섬을 오래 다닌 친구예요. 올해 진행했던 그 국민대 최초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2, 3년씩 저하고 연락 주시면서 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한 2년 전에 준비를 하다가 입국을 좀 늦게 한 친구들 뭐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꽤나 오래 다녔는데 그림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시면 제가 이 가운데 그림 있죠? 약간 10개 들어가 있는 저 상태가 1월달 그림이에요. 가운데 보여주시는. 네, 이 작품이 1월달 그림이고요. 지금 심지어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런 작품들 집에서 사진으로 받아보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개슴치레라는 작품이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더 들어갔던 부분이 이 타일 뒷면에 있는 타일 있죠. 타일에 아크릴 처리해서 배경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그 앞에 와이어로 그 멍한 자기의 수면 상태를 잡아주는 이런 작품도 그런 것도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욕망의 과정이라는 작품인데 이 친구가 미대를 가기 전에 음악을 할지 미술을 할지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났던 친구예요. 어머님이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셔서 음악적 소양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또 공부를 꽤나 잘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것도 놓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고3 될 때까지도 본인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미술을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표현한 작품은 왼쪽에 양쪽으로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무한한 색깔, 상상력 이런 것들을 채색으로 표현해주고 그냥 화려한 문양들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계단 있는 작품이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제출할 때는 아까 소묘 계단 올라가는 학생 있죠. 그 작품이랑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같이 제출을 해서 연관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작품의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게 딱 보시면 그냥 느껴지는 이미지 그대로예요. 이게 촌농이 녹아들면서 자신을 불태우면서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한 계단 올라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 준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컨셉을 잡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과 상의하는 작업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할 게 없어.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촌농을 뭐 할 것도 없고 촌은 녹으면 되고 다만 했던 건 저 뒤에 기둥처럼 보이는 촌농이 녹아서 길게 올라간 요것들 몇 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모든 걸 손으로 다 그려서 완성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본다는 거는 그림을 잘 그려와라도 아니고요. 그림을 반드시 어디까지 그려라, 수채를 써라, 유화를 써라, 아크릴을 써라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생각을 해서 만든 이러한 작품도 함께 들어가줘도 돼요. 자신의 모습인데 거기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의 반려동물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막 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친구를 면접할 때 처음에 와, 안 되겠다. 반려동물, 개, 고양이 하다 끝나겠다 했거든요. 면접장에서 고양이 랩만 하고 오지 말아라. 고양이 강아지 하다 오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작품의 구성이 대부분 사실 그래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면접에서 너무 강조하지는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적정선에서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이 오른쪽 작품도 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뿌리나 내 작품에 대한 뿌리가 되는 과정에 사람들에게 들렸던 이야기, 아가미, 귀 모양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내 안으로 응축되는 과정을 표현해준 작품이에요. 또한 외모로 판단을 했던 나를 좀 반성을 한다라는 의미로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이 작품에서도 학생이 필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네, 이런 작품들이 꼭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멕시코에서 왔던 도자공예과 붙은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는 그림 잘 그려요. 그림도 잘 그리고 예쁘게 나왔는데 그림 때문에만 붙었다라기보다는 면접을 하는 능력, 그 면접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작품을 설명하는 거에 대한 진지함? 남학생인데
작품에 대한 얘기를 같이 시작을 하면 아이가 너무 순진해져요. 정말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리게 된 작품이라고 해요. 이것도 배경은 수채를 좀 썼지만 색연필로 어렵게 표현을 했죠. 한 작품이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모님이 하듯이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 해서 가족의 변천사를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이 학생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작품을 얘기할 때 계속 따뜻한 이미지, 남학생이지만 아까 그 둥글둥글한 얼굴로 내가 얼마나 따뜻한 감정으로 예술을 작품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어필을 해줬거든요. 그게 다 약간 이제 예술적인 이런 감각, 생각을 하는, 그림이 뭐 예술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표현됐다라기보다 사실은 저 수채를 한 거나 이렇게 그려내는 과정은 되게 학생다워요. 저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면은 선생이 너무 많이 손대지도 않고 잘 그냥 학생이 꼼꼼히 끝까지 그리면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인데, 두 개 다 이제 그 예술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 왼쪽은 달과 함께 춤추는 자, 아무도 없는 데서 달을 보면 느껴지는 기쁨,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약간 이렇게 미친 아이 같은 이러한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낭만가래. 이 작품 이름이 낭만가라고 이 친구가 딱 저한테 정해줬어요. 낭만가예요. 밤에만 활동하는 낭만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밖을 보고 도시를 즐기기도 하고, 혼자서 여기 보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책상 위에 연필이나 이런 것 막 놓여 있고, 저쪽에 기타도 있고요. 그 밑에 유화 재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예술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또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낭만가를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행인데요. 이거는 신비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래요. 근데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멕시코에서 살다가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이게 그런 멕시코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입시생으로 있다 보니까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그래요. 가장 쉽게 여행을 다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빠른 여행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꽃씨가 가장 멀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꽃씨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꽃을 들고 날아가는 사람들을 그려준 작품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이 친구가 멕시코에도 살았지만 베트남에서도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었던 추억의 장소, 어릴 때 지나쳐 왔던 나라들의 모습을 소묘로, 국민대가 좋아하는 소묘로 표현한 작품이고, 오른쪽은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에요. 왜 물고기가 5분 이상을 기억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1분 전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나, 뭐 지능이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다음은 아무 생각 없고 영상 디자인과 붙은 학생인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어려웠던 친구죠. 해마다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랑 상담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 카톡으로 자료 주고 받고 그림 그리는 거 주고 받고 계속 하시다가 겨울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번만은 들어오셔야 된다, 이때는 와야 된다 하는데 계속 못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죠. 그런데 입국을 미루다 고3 때 입시 때 6월 20일 넘어서 거의 원서 접수하고 저희 포트폴리오 출력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때 입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만 보낼 수도 없고 연구지도 없고, 그래서 고3 때 그냥 작품 부랴부랴 그동안 그렸던 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도만 받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업은 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그린 그림 피드백만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을 그냥 싸질머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22년도예요. 22년도에 이제 서울여대를 합격을 하고 고해에 이제 다시 재수를 하겠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특례로 재수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상위권대, 홍국권 다 쓸 수 있고, 그러고 써봐야 성신여대, 서울여대, 가천대, 한성대, 뭐 내가 하위 학교를 쓰니라 상위 학교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상위 학교를 쓴다고 해서 상위 학교만 똑 떨어지고 하위 학교를 못 붙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 붙거든요. 일단 붙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를 한번 레벨업을 더 시키는 건데, 1년 2년 정도 준비한 친구들은 충분히 준비가 돼서 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홍대 국민대 만족하는 학교를 못 갔어. 그건 사실 다음에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재수를 웬만하면 권하진 않는데, 지금 이 친구가 또 이제 재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국민대학교를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요런 케이스는 좀 다른 게, 고3 때 너무 준비할 기간이 없어서
아예 재수까지를 고려하고 들어오는 친구들, 해마다 이런 친구가 있기는 해요. 올해 입시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저는 준비 기간도 안 되니까 하면서 6월달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일반대를 간 다음에 국민대를 다시 하죠. 근데 하지 말라고는 말씀은 계속 드리는데요. 저희도 지금 재수해서 국민대 보낸 게 지금 4명째인가 그래요. 국민대 예비 1번이었다가 다시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가 2명이었죠. 제가 예비 1번일 때도 그 말씀 드리거든요. 예비 1번이 특례는 1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명 뽑기 때문에, 한 명 뽑으니까 예비 1번이 내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10명 뽑는 학과에서 예비 9번이면 재수 안 하시거든요. 예비 9번 재수 안 하세요. 10명 뽑는데. 근데 한 명 뽑을 때 1번이면 해요. 10명이면 예비 10번이거든요. 그래서 재수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데, 또 오면 이렇게 또 붙는 학생도 있어요. 다만 이게 대부분은 아니죠. 이 친구 이제 영상 디자인과를 합격한 친구고요. 이 친구도 이제 생각의 깊이가 좀 있는 특이한 친구예요. 대화를 해보면 좀 많이 특이하다 싶은 친구인데, 이 작품은 사람은 모두 석연치 않은 뭔가를 몇 개씩은 끌어안고 살지라는 작품이에요. 석연치 않은 뭔가를 몇 개씩 끌어안고 살지라고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시를 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석연치 않은 거, 불편한 감정, 이거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무용수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작품. 근데 여기서도 약간 아쉽죠. 이렇게 저는 보면서 저 손가락이 조금 과도하게 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형태 틀리지 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면접장에 갈 때 반드시 형태는 맞아야 된다. 그 그림의 구도가 이상하든 뭐가 이상하든 형태는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는 게 이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특히 미술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자꾸 눈이 거기 가요. 저는 약간 저 손가락에 눈이 가는 편인데, 지금 그래도 중국적으로 합격을 한 친구니까요. 근데 심지어 좀 웃긴 게, 이러한 작품을 허망함을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애들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허망함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 자기가 좋아했던 밴드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면접장에서는 그 말은 좀 빼자 이렇게 해서 면접을 했는데, 애들이라 그래요. 학생들이라서 아이디어 스케치 가져오라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연예인 사진이고요, 캐릭터 사진이고 영화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걸러내는 게 이제 또 학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끌고 가는 선생들이 해줘야 될 일인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날 땐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그 높이에서 맞는 걸 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했던 밴드가 해체를 했다고 막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결과물은 잘 나왔죠. 근데 이러한 작품들이 그래요. 현대미술이 이제 작품으로 표현했을 때 작품이 계속 보존이 안 되는 거, 보존할 수 없는 작품들 촬영 컷으로만 남기는 거, 이런 것들 학생 포트폴리오에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 안에 설치를 해놓고 비디오로 쫙, 어떠한 비디오를 내가 영상을 만들어 쫙 플레이를 해주면서 그걸 동시에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다시 구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들, 이러한 작품들도 작품으로 제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의 작품은 이렇게 새 2마리죠. 앞에 있는 새 1마리, 뒤에 있는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령당하는 자연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네. 자연 속에 새들이 자기의 쉼터를 잃어가고, 나무를 사람들이 다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니라고 이렇게 꾸역꾸역 묶어내고 있거든요. 철거해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목타늘과 약간의 연필로 같이 한 작품인데요. 첫 번째 보셨던 작품, 그 인간은 누구나 석연치 않은 걸 하나씩 끌어안고 살지, 그 작품이랑 같이 연결되는 작품이에요.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고 같이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 오른쪽 작품은 아까 이제 초랑 레진 작품, 레진으로 해서 아크릴이랑 해서 제가 촬영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되게 멋지죠? 잘 나왔어요. 앞에 있는 그 망사천도 두 겹 딱 해놓고 사이에 이렇게 고래들이 돼 있는데, 그 푸른 바다와 고래를 위하여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어떠한 시인데 그 청년들에게 사랑과 꿈을 주는 그러한 작품이래요. 그 시가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그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내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우지 않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지. 이런 시가 있대요. 그거 시를 듣고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이것도 촬영의 효과가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아까 어떤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졸다가 느껴지는 그러한 몽글몽글한 영감을 벌린 여자와 뱀과 꽃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줬잖아요. 이것도 그런 촬영 효과가 매우 좋은 작품인데 이 과정 보면 뒤에 거북이도 있네요. 오늘 봤어요. 이건 아마 이 학생이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고3 때 했던 작품 살린 거거든요. 그대로 재수인데 재수해서 가는데 아무리 입시장에서 모두 다 고3 때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대학을 다시 왔는데요. 이건 고3 때 만든 작품입니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냈던 작품인데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좋아서 그래도 이건 넣고 가자 했던 거예요.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자연에 대한 문제나 이 친구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최근에는 저도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것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심지어 사람은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 동물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는 이러한 동물권을 표현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네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작품이어도 10장이 모두 동일한 퀄리티일 수는 없으니 제출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제출하자 했던 작품이에요. 촬영이 됐어요. 오른쪽의 작품은 물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하철의 변성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긴데 잘 지어요, 이 친구는. 지하철이 왜 변성기야? 그랬더니 지하철은 계속 지하에서만 다니는데 뭔가 거기를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느껴지는 소리가 있다고 그 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랜 세월 지하철을 타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거를 한국에 와서 그 단기간 지하철을 타고 자기는 그걸 느꼈다고 하니 그거를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작품도 제가 쉽게 그리는 작품을 다 어렵게 손으로 그려야만 되진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쉽게 아이디어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인데 질감복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렸을 적에 내가 느꼈던 감각, 어릴 적에 동물들을 데리고 느꼈던 감각, 곰인형을 안고 있었을 때 이런 감각을 지금 커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데이터화해서 나한테 입력시키는 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파나 긁어가지고 파나를 만들어서 찍었고요. 왼쪽에 있는 곰인형을 안고 있는 거는 제가 요만한 곰인형을 갖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그 곰인형한테 잉크 밀어가지고 하얀 종이 수없이 깔아놓고 찍어보다가 이제 인형을 직접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과정들 그냥 질감복원이라는 작품으로 나의 사진과 이게 진짜 학생 사진이거든요. 나의 어렸을 때 사진에 그냥 곰을 한 마리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진짜 곰 인형에다가 파나용 잉크를 밀어서 찍어보고 찍는 과정, 이런 과정도 되게 좋게 평가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아마 수업 들어오시면은 첫 과정에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해봐라 혹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여러 가지 종이를 줄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서 첫 시간에 아이디어를 쭉 짜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때 반드시 내가 그려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다,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어떠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고 어떠한 시대 문제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내가 느꼈던 이 상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가는 게 훨씬 다채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왔던 의상 디자인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재원생 설명회 때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싱가포르에서 국민대 의상학 미디어고를 다녔어요. 그리고 홍대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고1 말 때 왔으니까 그 영구 입국하기엔 최적기였죠.
그때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애가 좀 너무 어리니까 고1이니까 애가 멍멍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저희가 어린아이들 얘기할 때 중학교 때 왜 한참 성장할 때 애들이 제일 안 이쁘다 그러잖아요. 중학생교 여학생이나 남학생들 보면 너무너무 안 이뻐요. 너무너무 안 이쁜데 이제 저도 이제 얘를 고1 말 때 봤다가 고3 때까지 쭉 크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정말 대학생이 될 것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이게 되게 단단하게 커가는구나 하면서 느껴졌는데,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잘했어요. 근데 면접을 시작했는데 저는 사람 말 이렇게 못해도 되나? 사람이 우왕청심은 5개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애, 사람 이렇게 떨어도 되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입시 막판에 영국에 있는 좋은 패션 학교에 합격을 한 친구가 경제 상황으로 그냥 한국으로 그냥 대학을 전향했다면서 뚝 떨어온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제가 봤을 때는 면접력으로도 그렇고 시험장에 갈 때만 먹은 게 아니라 모의 면접을 하러 저한테 올 때도 청심환을 먹고 와야 말을 할 수 있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발그락 해갖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국민대학교는 캐시 메모리라는 작품이래요. 비축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이제 캐시가 돈을 사용하는 것과 또 비슷한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리고 미래 시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의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일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이 학생이 좀 좋아하는 옷들로 구성을 했고요. 자기가 봤을 때의 미래, 조금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는, 그 속의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를 가진 사람들은 편안한 의상을 입고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피해야 되는 복장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나 추운 환경에 있거나 너무나 더러운 환경에 있거나, 그래서 그러한 복장들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줬고요. 이 친구도 아까 처음에 시각디자인과 합격한 친구처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일러스트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유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이 원했던, 앞에 나왔던 작품에 있었던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디피를 하고 이 자신의 나이와 같은 친구들, 나를 표현한 아이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 해서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일러스트랑 프로크리에이터를 조금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3D를 안 썼잖아요. 3D를 안 쓰고 일러스트로 이렇게 선을 다 맞춰서, 이렇게 투식을 해도 적당히 다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엄청 꼼꼼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모습이에요. 이 가수가 어떤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앨범 재킷을 만든 거예요. 일상적인 것들을 놔두고 자기 내면의 자신을 찾아 떠나는 모습.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진짜 실제 이 작가가 만든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찾아서 떠나려면 부수적인 걸 좀 많이 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 가장 함축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딱딱딱딱만 것들만 추려서 이 안에 넣어놓은 이 모습이고요. 이거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줬대요. 여기서 저는 이 학생이 붙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작품들로 합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구름 신발, 그냥 구름 신발이에요. 부앙부앙. 저는 보면서 아깝다, 아디다스 신발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쉽게 날아다니고 쉽게 뭔가를 보러 갈 수 있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신발을 구름 신발이라는 이렇게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픽으로 아이디어 처리도 막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 구름을 하나하나 손땀으로 해갖고 붙여서 신발에 붙였고요. 그리고 밑에 신발 바닥 있죠, 바닥인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요. 생각보다 이렇게 입체 만들기도 쉽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서 되게 괜찮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방 안의 나,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오른쪽이 조지 오웰의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느껴서 통제의 세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거대한 눈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상황을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오바트가 이게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그 안에 캐릭터 하나하나 다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위에는 배경은 일러스트로 했을 것 같고요. 사람은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려서 옮겨왔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일괄적으로 작품을 그래픽 작업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작품임에서 저 공룡이 같이 나올 거예요. 당황스러운 변태. 무언가를 깨고 나오고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작품이고요. 요 다음 작품 여기에도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이 됐죠. 깨고 나오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기에서 다르게 하기처럼 그 달걀 안에서 공룡이 나오는 모습을 앞에 작품에서 보여줬고요. 다음 작품에서는 이제 뽑기예요. 이게 오락실 뽑기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깨고 나오는 기쁨도 있지만 무언가가 선택됐을 때 뽑았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그려주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네온 느낌이 확 강해지잖아요. 이게 촬영의 효과도 약간은 있고요. 그 구 안에 보라색을 비추게 넣는다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라색 배경, 그러니까 빛이 투영되는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있었던 외로웠던 자신을 그렸던 그림이고 오른쪽에 방금 보셨던 그 작품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음에 고양이가 다시 귀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저희 선생님 얼굴을 그냥 확 다 칠해버리고 다시 그렸어요. 얼굴은. 고양이 액체설 이 작품 컨셉에 맞는 그림으로 만들어냈고 여기서 이제 얼굴만 다시 그린 거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에서 약간 에메랄드 쪽으로 이렇게 색이 넘어왔는데 이러한 느낌은 그냥 핸드폰으로 과정작을 찍은 것과 촬영장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장에서 찍은 것과의 차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 AI 디자인학과 붙은 친구고 현지에 베트남에 있는 그린섬을 다녔던 친구예요. 거기서 그림을 거의 다 완성을 해왔고 제가 보는 마지막에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학생잡다운 그냥 학생이 열심히 했을 수밖에 없는 그림 이런 그림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왜 AI 디자인학과에 오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럼 그런 건 탁과에서도 배우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묻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국민대가 해마다 면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기본적인 영어가 편해요? 베트남어가 편해요? 그랬더니 보통 영어가 낫냐 베트남어가 낫냐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 이제 면접장에서는 한국국제학교인지 진짜 인터내셔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 영어가 더 편하다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 다녔구나 교수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생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편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했거든요. 내가 너무 이제 한국 학교 다닌 것 같아. 플라고나트로 만든 독수리의 자신감이라는 작품인데요. 독수리가 이제 운명하게 딱 나가는 이자춤이나 청량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작품인데 그리고 꼭 있는 그림이죠. 베트남에서 온 애들 수상시장 꼭 있어요. 이런 거 소녀로 그림을 그려주고 바닥은 수채로 그렸던 작품이고 누가 봐도 시간 열차죠. 저 입체도 잘 만들 줄 알아요. 조형도 잘 할 줄 알고 이런 행동도 할 줄 알아요. 저랑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속아는 나의 삶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생생후가 이제 보여지는 과정에서 뭔가 간단히 자기가 손으로 오래 그렸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의 감정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계란판에다가 이렇게 나의 작품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이것도 소녀 좋아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저의 어릴 적을 회상하는 작품입니다. 소녀 좋아하고요. 본걸 본대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하노이의 대표적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입은 곳의 문화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례 대표적이죠. 한국.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곳을 여행을 다녔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그린 작품.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보면은 오른쪽에 이거 박스권 그 박스에 있는 저 그림들 하나하나 그리고 있죠. 저것들로 완성을 해요.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저것을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잡고 사진 시켜주고 그리고 배경을 실사 사진으로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촬영을 마무리하는 게 작품의 그 완성도를 쫙 올려주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한국 이미지도 일단 한국을 안 그렸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걸 그리기로 했다라 그러면 저렇게 잘 그려야 돼요. 누가 봐도 너무 잘 그려서 너무 예쁘다. 진짜 반짝거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대 합격생이에요. 고려대학교 합격한 학생이고요. 국민대 자동차 디자인 예비 1번인데 같이 합격했으면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입시하기 1년 전쯤에 상담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랑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진짜 너무 상향 지원한다. 이건 너무하다. 성북동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예요. 사실 모든 학생들이 그 정도로 노력을 해서 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그런 노력을 해서 고대나 국민대, 홍대를 동시 합격하는 애들은 극소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노력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고대 언제나 면접은 있죠. 고대 면접이랑 비슷해요. 다만 고대 면접이 조금 더 친절하죠. 고대 면접이랑 과대 면접이 상당히 친절한 면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운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 또 포인트가 여기 4번 질문 보시면은 왜 그런데 포트폴리오엔 없죠? 라고 써 있거든요. 왜 포트폴리오엔 없죠? 이런 데서 긴장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에 자기 전공 관련한 작품 없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과학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고대 때는 서류를 좀 보면서 면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이 돼서 촬영이 됐어요. 작년 설명회 들으신 분들, 제가 작년에 고대 23학번 학생이랑 22학번 학생 작품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대적인 느낌 있죠. 고대 제가 항상 노랗고 촉촉하고 밝고 따뜻한 그림, 그리고 그게 가장 극강으로 보여줬던 게 2021학번에 붙였던 학생이고요. 그 학생이고 지금도 아직도 이 친구도 그러한 분위기를 유지를 하면서 합격을 했어요. 그려진 시간이나 그려진 내용은 적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고민하고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반드시 선택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작품은 남색 배경의 작품은요, 성장은 놓아주며 시작된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하는 모습과 자기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모습, 그걸 같이 표현해 준 거고요. 왼쪽의 작품은 현대인의 그 힘든 삶을 표현해 준 거래요. 그래서 편안함이 주는 위로라고 해서 이렇게 삶의 의존이라는 작품이에요. 보라색. 과정작이랑 너무 다르죠. 앞에 구조명을 딱 때려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딱 해낸 거고, 왼쪽의 작품은 이건 과정작이 없는데요. 소금이 타지 않는다는, 소금은 타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불변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든 그 유리 비이커들은 다 녹아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준 그리스에서 자기를 충전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서 주유소에 간다는 게 무언가를 채워가는 느낌, 뭐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채워가는 느낌을 주면서 그 주유소를 그리스의 신전의 느낌을 줘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과정작에 보시면은 작품의 모든 요소에 할 말이 있어요. 이 학생은 면접을 하면 끝까지 모두 할 말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배움의 끝은 있는가라는 작품인데, 요거 아까 영상 디자인과 붙은 친구도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물안경을 쓴 사람이 소묘로 만든 작품이요. 막 바닥을 긁어내면서 싱크홀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던 작품이랑도 비슷한데, 보이지 않는 것을 파내고 있는 인간을 표현한 이제 머릿속 헤일, 당구공이 하나씩 처리해야 될 자기의 숙제, 저 종이랑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수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안에 나는 그냥 있는데 계속 뭔가 끝없이 쓸려 들어오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성장, 이거 하나씩 꼭 있죠. 어릴 때 가정부터 커가는 모습까지의 모습을 쭉 사진으로 찍은 듯이 그리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의 작품은 내가 창의력을 정의한다면 이라는 작품이에요. 창의성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건데, 저 박스에 갇힌 사람은 절대 저 열쇠를 찾아내지 못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툭만 건드려줘도 바로 꺼내서 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을 표현했던 치워지고 있었죠. 주제가 개체로 뭐 초코파이도 나왔었고 스카치테이프도 나왔었고 종이 같은 것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검은 비닐봉다리도 한번 나왔었죠. 그랬었는데 작년에 정말 정물도 뽑기 싫은 교수님들이 이제 급기야인 손을 그리게 하더니 올해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정물을 주셨어요. 고무장갑이랑 생수병 하나가 나왔고요. 전과 동일하게 하나의 주제로 나왔어요. 이 정도의 소묘만 하면 합격해요. 근데 이 정도의 소묘도 사실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있다가 학원에 와서 그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것보다 좀 더 못해왔다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고요. 밑에 있는 동덕여대는
포크와 레몬을 가지고 자유롭게 구성하시오였거든요. 이번 주제도. 근데 동덕여대는 딱 2개의 주제만 줘요. 2개의 소재를 주고 자유롭게 구성하시오. 끝이에요. 어떠한 단서도 붙지 않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포크나 레몬, 사과 뭐 이렇게 하나씩만 연습해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만 연습을 해오면 배경에 깔고 위에 올리고 이렇게 나중에 배치하는 연습만 입시 때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초 디자인 저희가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혼자 미술을 한다거나 기초 디자인을 꼭 해야 된다. 내가 봐서 동덕여대를 그냥 최저권으로 꼭 넣어야 된다는 학생들은 그냥 교재 하나만 받아서 개체 연습만 해와도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서울대학교랑 홍대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아주 쉽게 나오는 게 손이잖아요. 손 자주 나오고요. 얼굴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형태의 변화, 시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자주 나오죠. 이번에도 역시 손의 형태를 긴장감 있게 보여주시오 해놓고 손은 뭐 전체가 나오던 일부가 나오던 상관없고요. 다른 배경이 들어가던 개체가 같이 들어가던 상관없어요. 밑에 있는 5점의 작품이 이제 이번 홍대 때 나온 스케치작에 다 여성성으로 보여줬죠.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나타내시오 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입시 요강 설명회나 이때 다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애들이 다 여자를 그리는 이유가 제시된 사진이 다 여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성을 위주로 표현을 하게 됐었고 요 앞에 다른 작품 현대미술의 작품 3작품이 나오고 3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된 작품이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에 붙었던 학생들의 최상위권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실기, 현장 실기가 있는 실기들, 면접에서 있었던 면접 내용들 이제 쭉 안내를 드렸어요. 다소 밖으로는 보여드리지 않는 허접한 그림들까지 싹 같이 보여드렸고요. 이 정도 그림이면 국민대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국민대를 합격을 이 정도를 그림을 가지고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면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이 같이 맞아줬을 때 합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학생이 모두 국민대를 합격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린섬에서의 합격률이 가장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말 잘 보내고 있지만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내요. 국민대 가는 애들만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국민대든 성신여대든 가천대든 한성대든 건대든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내고 그것에 맞는 면접력을 끌어올려서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은 이제 6월까지 진행을 해서 가져오는 작업들 마무리해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시 때까지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고 어머님들은 지금 그럼 뭘 하셔야 되냐? 예비생들은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다가 언제 갈게요? 그냥 얘기만 입국 전에 해주시면 되고요. 고3 어머님들은 이제 지필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국어, 영어 학원들이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지필학원들 모집하고 있을 거거든요. 온라인 수업도 생겼을 거고 뭐 일부 학원들에서는 실시간 시차를 고려한 수업들도 개강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국어, 영어, 지필 바짝 공부해서 성적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저희랑 함께 일정 맞춰가면서 10작품을 언제까지 끝낼지 한 작품 한 작품 따박따박 완성하고 촬영작 받아보셔야 돼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번 겨울에 이제 면접반 개강하면서 안내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입시요강 발표 직전에 입시요강 발표될 때 입시요강이랑 입시 진행을 동시에 설명회를 진행을 했더니 어머님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입시요강 발표 직전에 앞으로 이런 컨디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쭉 정리하는 설명회를 한번 해요. 그 설명회가 한번 진행되고요. 그리고 입시요강이 나오면 입시요강 안내 설명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에 필요하면 요거는 간헐적으로 해요. 필요하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수업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지 면접 설명회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유튜브 진행을 하면서 안내를 드렸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순서에 맞춰서 어머님들은 따박따박 교육 받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너무 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가 뭐였지?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리듬 따라만 들어와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입시는 안전하게 종료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겨울에 입국하셔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